청와대 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또 까먹으셨죠. 항상 늘 곁에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을 까먹습니다. 바로 그 음수사원의 최민희 의원. 최근에 나온 보도 중에 청와대에서 박근혜 씨의 침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실제로 김정숙 여사가 직접 침대를 사비로 사서 들어가셨대요.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도 안 쓰고 그 살림할 때 쓰는 비용은 우리가 직접 대통령 월급에서 깐다. 요 방침이기 때문에. 근데 남이 쓰던 침대를 일반인도 좀 쓰긴 좀 어려워요. 그것을 최초로 폭로했던 분이 바로 또 우리 최민희 의원 아니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고견을 한번 들어보려고요. 네. 박근혜 침대 3개가 하나는 네. 475만 원, 네. 669만 원, 80만 원에서 80만 원짜리는 자지 않았겠죠. 누군가 80만 원은 88만 원짜리인데요. 네. 요거는 윤 전 행정관이 쓴 걸로 네,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침대도 사람 차별하냐 생각해보니까 열받네. 제가 그 말이 좀 하고 싶었는데 네, 참았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박근혜나 윤 전추나 등이 달라?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유신 공주님이 대통령 되신 거고 왕이 계승. 그다음에 그분의 그 실 영혼의 친구 최순실님은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은 리더십이 없어요. 내가 박근혜라면요. 거꾸로. 반대로 쓰지. 그런데 이 475만 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쓴 거고 669만 원이 최순실 씨가 쓴 거라는 반론도 있어요. 역시 권력 서열이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80만 원짜리는 보통 우리도 쓸 수 있는 정도보다 싼 거예요. 일반 아니 침대는요. 저희 집에 있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 슈퍼 싱글인데요. 그 에이스 침대 슈퍼 싱글 저희 쓰거든요. 과학을 쓰셨네. 예, 좋아요. 근데 이 침대를 쓸 수도 없고 안 쓸 수도 없는데 이게 법적으로 무조건 또 폐기가 불가능하다면서요. 이게 9년 동안 보관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품 물품이라서 그런 거잖아요. 네, 이게 비품 물품이고요.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님이 침대를 사서 들어갔다 이 말은 아마도 침대를 바꾸실 때가 돼서 이번에 이제 사서 들어가시고 사저에 가져가실 것 같아요. 그렇겠죠. 퇴임 그렇게 후에. 돼야죠. 예, 자연스러운 거죠. 박근혜 씨는 무슨 거울방 만들었고 거울 좀 띄워놓고 가지. 근데 우리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 거울방은 보존했어야 돼요. 마치 마리 앙투아네트의 아, 그렇지. 예, 그 현장이 보존돼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좀 거울방도 보존되고 침대도 보존되고 그다음에 필라테스 장비도 보존되고 또 몰래카메라가 그 몰래카메라도 같이 전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어딘가에? 그리고 여기 각주에다가 최민이라고 써놔야 돼. 그렇죠. 이게 출처. 근데 그러면 제가 네. 일단 저도 해법을 하나 제시 먼저 해볼게요. 네. 이 침대를. 네. 최민희 의원님한테 우리가 기증하면 어떨까요? 애청자분들이. 아, 제가요, 그것도 생각했어요. 신동욱 씨가 저에게 주주했다. 그래서 왜 당신 나지? 준다면 나지? 이렇게 그렇지.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끔찍해서. 거기 누워서 자겠어요? 이고 있겠어요? 우리 집에서? 그래서 이거는 역시 청와대에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 국정농단의 반면교사로 전시용으로 쓰면 좋겠다. 아하. 네, 그러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리고 대통령이 쓰셨다고 추정되는 필라테스 장비도 좀 옆에 같이. 네. 그건 또 어디 있을까요? 필라테스 장비. 그것도 사비가 아니라면 넣고 가야죠. 그거 사비 아니에요. 넣고 가지 않았다면 그건 절도예요. 그쵸? 네. 그것도 9년 동안 써야 되는데 그거 네.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있겠죠. 예, 그것도 딱지 붙여가지고. 아마 청와대에 들어가셔서 그 방에 공간을 새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거울은 치웠겠지만 네. 그 거울은 아마 청와대 어디 창고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울방도 재현. 네, 아, 네. 네. 찌찌뽕. 저 왜 세월호 아이들 제가 제일 주장했던 게 네. 교실 전치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그게 역사적인 참사이기 때문에 그때 세월호 유가족 분들 통로도 달리해서 2학년 교실만은 전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새롭게 교실을 증축하면 좋다 했는데 결국은 안 받아들여졌지 않습니까? 다시 그렇게 재현하는 거하고 네. 그 자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건 좀 약간 다른 문제인데 어쨌건 뭐 재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네, 저는요, 이번에 청와대가 침대를 놓고 한 말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중고로 파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중고로 팔면 뭐 가격이 형편없는데 경매에 붙이면 국가적 수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태극기 부대로 네. 말하는 그분들한테 팔아도 되고요. 네, 이거 경매를 한번 붙여보면 어떨까요? 뭐 여러 가지 안들 중에는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기증하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분들도 할머니들이 기분 안 나쁘지. 그쵸. 기증하면 할머니들이 거기서 주무시겠어요. 그 주무시기도 힘들어요. 그 침대 모형 보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영화에 보면 이렇게
그 황실 나오면서 침대 막 멋있는 거에 지붕도 막 있고 막 그런 거죠. 그런 건데 거기에 지붕을 달면 이제 공주나 황제 침대가 네. 되는 그런 우아한 침대라 위안부 할머니들은 안 받으실 것 같고요. 저는 이걸 경매하면 처음에 1억으로 시작해서 경매를 하면 한 5억에는 팔 수 있지 않을까요? 국가 경비에 큰 도움이 되겠네요. 5억이면 엄청 큰 돈이에요. 예. 침대 생활하세요, 의원님도? 저는 바닥에서 사는데요. 주로? 네. 마룻바닥, 방바닥, 땅바닥. 정말 서민적이죠. 시골 분들도 요즘에는 침대 생활 하시는 이유가 네. 일단 침대 생활을 하면 특별히 이불을 개고하는 이런 것들이 좀 번거로운 게 사라지고 개인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네. 방바닥에 아무리 두꺼운 이불을 깔고 자도. 근데 또 온돌 좋아하시는 분들 한겨울에는 지진다고 또 이렇게 온돌에서 주무시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여기 이 요새가요. 네. 찜질방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막 지치고. 네. 코미디 같은 얘기지만 사실 슬픈 이야기 아닐까요? 예, 슬픈 얘기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궁금한 게 휴지통은 어디 갔을까요? 그 그러니까. 90만 원대 휴지통이 그때 하여튼 이게 기억력이 없어졌어요. 그때 4개인가 5개인가 있었어요. 90만 원짜리 휴지통. 없으면 절도야, 이것도. 예, 예. 그것도 있어야 돼요. 예. 예, 그때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9년까지는 청와대에 있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고 그때 가구 일체가 들어왔어요. 화장대까지. 그거는 어디 갔을까? 그것도 있겠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잠시 보급 업무라는 걸 해봤어요. 전군 재물조사 이런 게 있어요, 군대 가면. 아, 한 개라도 틀리면 이종희 실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그 전군 재물조사 받아본 적 있죠? 네, 있습니다. 근데 그 보급 담당하는 병사들이 죽어나는 게 어쩌다 보면 잘 안 쓰는 물건이 창고에 있던 게 없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군대에서는 절도가 많아. 막 훔쳐가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가요? 있습니다. 예, 가끔씩. 그 중에 소모품은 개수가 필요 없는데 나머지 네. 소모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거는 너덜너덜 떨어진 걸레라도 갖다 놔야 돼요. 그래야 개수가 맞아야 돼. 청와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예. 그러면 그때 같이 구입했던 화장대, 장롱, 그다음에 TV 이런 거 다 어딘가 있어야 돼요. 아, 그것 흥미롭네요. 과연 그때 제가 누군가 살림 차렸다. 그게 최순실이 아니겠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럼 그때 드렸던 살림 일체 이게 어디로 갔는지. 그러면 지금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재물조사 이런 걸 비슷한 걸 해야 돼요. 아, 그러면 제가 이정도 비서관, 총무비서관하고 한번 통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확인해야겠어요. 휴지거리하고 그 침대에 대해서만큼은 그런 방식으로 해결해 달라. 네, 네. 이런 거였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위대한 분과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게 영광입니다. 근데요, 저는 지금 후회돼요. 왜요?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하지만, 네. 그때는 김현 의원이요, 저보다 정치 짬밥이 길잖아요. 훨씬 길죠. 김현 의원은 평민년 때 들어오셨어요. 그 정말 88년에. 심지어 어렸을 때부터. 예, 그것도 대학 졸업하고 바로죠. 제가 그래서 김민석 원장하고 김현 의원을 두 분 다 정치 신동 이란선 쌍둥이라고 불러요. 아, 네, 그럴 수 네. 있죠. 그런데 그 김현이 제가 하나하나 발표할 때마다 그만하라고. 김기춘이 보고 있다. 발표할 때마다 그만하라고. 박근혜가 지시 내린다. 또 발표 또 하면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만이 보고 있어요. 막 이랬어요. 본인이 당해봤잖아요. 아, 근데 그때는 제가 무슨 이런 비겁한 말을 하니 너. 얘, 너 왜 그러니? 그래서 얘가 흉내까지 냈어요. 김현이 맨날. 또 이러실 거죠. 얘, 너 왜 그러니? 이러면서 말투까지 흉내 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선배 말을 들을 걸. 그럼 최소한 게리맨더링을 그렇게 극악하게 남양주에서 민주당이 진 지역만 골라서 저에게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 말하고 사십니까? 자, 그 애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미션 하나 드릴게요. 김현이 불쌍한지 최민희가 불쌍한지 게시판에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건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국정농단과 탄핵과 구속은 그 시작이 최민희로부터 시작됐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로채시는 정치인들 분들이 있는데 시작은 최민희다. 예. 참, 네. 청와대 침대가 어느 순간에 전시될 날이 오면은 최민희를 기억하십시오. 이게 최민희 얼굴이 떠올라야 돼요. 아니, 제가 옆에 서서 설명을 하죠, 뭐. 안내원으로. 제가 그걸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 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또 까먹으셨죠. 항상 늘 곁에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을 까먹습니다. 바로 그 음수사원의 최민희 의원. 최근에 나온 보도 중에 청와대에서 박근혜 씨의 침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실제로 김정숙 여사가 직접 침대를 사비로 사서 들어가셨대요.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도 안 쓰고 그 살림할 때 쓰는 비용은 우리가 직접 대통령 월급에서 깐다. 요 방침이기 때문에. 근데 남이 쓰던 침대를 일반인도 좀 쓰긴 좀 어려워요. 그것을 최초로 폭로했던 분이 바로 또 우리
최민희 의원 아니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고견을 한번 들어보려고요. 네. 박근혜 침대 3개가 하나는 네. 475만 원, 네. 669만 원, 80만 원에서 80만 원짜리는 자지 않았겠죠. 누군가 80만 원은 88만 원짜리인데요. 네. 요거는 윤 전 행정관이 쓴 걸로 네,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침대도 사람 차별하냐 생각해보니까 열받네. 제가 그 말이 좀 하고 싶었는데 네, 참았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박근혜나 윤 전 추나 등이 달라? 청와대 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또 까먹으셨죠. 항상 늘 곁에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을 까먹습니다. 바로 그 음수사원의 최민희 의원. 최근에 나온 보도 중에 청와대에서 박근혜 씨의 침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실제로 김정숙 여사가 직접 침대를 사비로 사서 들어가셨대요.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도 안 쓰고 그 살림할 때 쓰는 비용은 우리가 직접 대통령 월급에서 깐다. 요 방침이기 때문에. 근데 남이 쓰던 침대를 일반인도 좀 쓰긴 좀 어려워요. 그것을 최초로 폭로했던 분이 바로 또 우리 최민희 의원 아니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고견을 한번 들어보려고요. 네. 박근혜 침대 3개가 하나는 네. 475만 원, 네. 669만 원, 80만 원에서 80만 원짜리는 자지 않았겠죠. 누군가 80만 원은 88만 원짜리인데요. 네. 요거는 윤 전 행정관이 쓴 걸로 네,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침대도 사람 차별하냐 생각해보니까 열받네. 제가 그 말이 좀 하고 싶었는데 네, 참았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박근혜나 윤 전 추나 등이 달라?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유신 공주님이 대통령 되신 거고 왕이 계승. 그다음에 그분의 그 실 영혼의 친구 최순실님은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은 리더십이 없어요. 내가 박근혜라면요. 거꾸로. 반대로 쓰지. 그런데 이 475만 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쓴 거고 669만 원이 최순실 씨가 쓴 거라는 반론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중고로 팔면 뭐 가격이 형편없는데 경매에 붙이면 국가적 수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태극기 부대로 네. 말하는 그분들한테 팔아도 되고요. 네, 이거 경매를 한번 붙여보면 어떨까요? 뭐 여러 가지 안들 중에는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기증하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분들도 할머니들이 기분 안 나쁘지. 그쵸. 기증하면 할머니들이 거기서 주무시겠어요. 그 주무시기도 힘들어요. 그 침대 모형 보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영화에 보면 이렇게 아, 그 황실 나오면서 침대 막 멋있는 거에 지붕도 막 있고 막 그런 거죠. 그런 건데 거기에 지붕을 달면 이제 공주나 황제 침대가 네. 되는 그런 우아한 침대라 위안부 할머니들은 안 받으실 것 같고요. 저는 이걸 경매하면 처음에 1억으로 시작해서 경매를 하면 한 5억에는 팔 수 있지 않을까요? 국가 경비에 큰 도움이 되겠네요. 5억이면 엄청 큰 돈이에요. 침대 생활하세요, 의원님도? 저는 바닥에서 자는데요. 아, 주로? 네. 마룻바닥, 방바닥, 땅바닥. 정말 서민적이죠. 시골 분들도 요즘에는 침대 생활 하시는 이유가 네. 그 일단 침대 생활을 하면 특별히 이불을 개고하는 이런 것들이 좀 번거로운 게 사라지고 음. 개인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네. 방바닥에 아무리 두꺼운 이불을 깔고 자도. 근데 또 온돌 좋아하시는 분들 한겨울에는 지진다고 또 이렇게 온돌에서 주무시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여기 이 요새가요. 네. 찜질방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막 지치고 네. 코미디가 역시 권력 서열이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80만 원짜리는 보통 우리도 쓸 수 있는 정도보다 싼 거예요. 일반 아니 침대는요. 저희 집에 있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 슈퍼 싱글인데요. 어. 그 에이스 침대 슈퍼 싱글 저희 쓰거든요. 과학을 쓰셨네. 네, 좋아요. 근데 이 침대를 쓸 수도 없고 안 쓸 수도 없는데 이게 법적으로 무조건 또 폐기가 불가능하다면서요. 이게 9년 동안 보관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품 물품이라서 그런 거잖아요. 네, 이게 비품 물품이고요.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님이 침대를 사서 들어갔다 이 말은 아마도 침대를 바꾸실 때가 돼서 이번에 이제 사서 들어가시고 사저에 가져가실 것 같아요. 그렇겠죠. 퇴임 그렇게 후에. 돼야죠. 예. 예, 자연스러운 거죠. 박근혜 씨는 무슨 거울방 만들었고 거울 좀 띄워놓고 가지. 근데 우리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 거울방은 보존했어야 돼요. 마치 마리 앙투아네트의 아, 그렇지. 예, 그 현장이 보존돼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좀 거울방도 보존되고 침대도 보존되고 그다음에 필라테스 장비도 보존되고 또 몰래카메라가 그 몰래카메라도 같이 전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어딘가에? 그리고 여기 각주에다가 최민희라고 써놔야 돼. 그렇죠. 이게 출처. 근데 그러면 제가 네. 일단 저도 해법을 하나 제시 먼저 해볼게요. 네. 이 침대를. 네. 최민희 의원님한테 우리가 기증하면 어떨까요? 애청자분들이. 아, 제가요, 그것도 생각했어요. 신동욱 씨가 저에게 주주했다 그래서 왜 당신 나지? 준다면 나지? 이렇게 그렇지.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끔찍해서. 거기에 누워서 자겠어요? 이고 있겠어요? 우리 집에서? 그래서 이거는 역시 청와대에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 국정농단의 반면교사로 전시용으로 쓰면 좋겠다. 아하, 네, 그러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리고 대통령이 쓰셨다고 추정되는 필라테스 장비도 좀 옆에 같이. 네. 그건 또 어디 있을까요? 필라테스 장비. 그것도 사비가 아니라면 넣고 가야죠. 그거 사비 아니에요. 넣고 가지 않았다면 그건 절도예요. 그쵸? 네. 그것도 9년 동안 써야 되는데 그거 네.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있겠죠. 예, 그것도 딱지 붙여가지고. 아마 청와대에 들어가셔서 그 방에 공간을 새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거울은 치웠겠지만 네. 그 거울은 아마 청와대 어디 창고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울방도 재현. 네, 아, 네. 네. 찌찌뽕. 저 왜 세월호 아이들 제가 제일 주장했던 게 네. 교실 전체에 된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그게 역사적인 참사이기 때문에 그때 세월호 유가족 분들 통로도 달리해서 2학년 교실만은 전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새롭게 교실을 증축하면 좋다 했는데 결국은 안 받아들여졌지 않습니까? 다시 그렇게 재현하는 거하고 네. 그 자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건 좀 약간 다른 문제인데 어쨌건 뭐 재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네, 저는요, 이번에 청와대가 침대를 놓고 한 말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중고로 파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거예요. 힘든 얘기지만 사실 슬픈 얘기 아닐까요? 예, 슬픈 얘기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궁금한 게 휴지통은 어디 갔을까요? 그 그러니까. 90만 원대 휴지통이 그때 하여튼 이게 기억력이 없어졌어요. 그때 4개인가 5개인가 있었어요. 90만 원짜리 휴지통. 없으면 절도야 이것도. 예, 예. 그것도 있어야 돼요. 예. 예, 그때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9년까지는 청와대에 있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고 그때 가구 일체가 들어왔어요. 화장대까지. 그거는 어디 갔을까? 그것도 있겠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잠시 보급 업무라는 걸 해봤어요. 전군 재물조사 이런 게 있어요. 군대 가면 아, 한 개라도 틀리면 이정희 실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그 전군 재물조사 받아본 적 있죠? 네, 있습니다. 근데 그 보급 담당하는 병사들이 죽어나는 게 어쩌다 보면 잘 안 쓰는 물건이 창고에 있던 게 없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군대에서는 절도가 많아. 막 훔쳐가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가요?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소모품은 개수가 필요 없는데 나머지 네. 소모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거는 너덜너덜 떨어진 걸레라도 갖다 놔야 돼요. 그래야 개수가 맞아야 돼. 청와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예. 그러면 그때 같이 구입했던 화장대, 장롱, 그다음에 TV 이런 거 다 어딘가 있어야 돼요. 아, 그것 흥미롭네요. 과연 그때 제가 누군가 살림 차렸다. 그게 최순실이 아니겠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럼 그때 드렸던 살림 일체 이게 어디로 갔는지. 그러면 지금 이종도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재물조사 이런 걸 비슷한 걸 해야 돼요.